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오늘은요 황금분할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요 이미지에서 어떻게 황금분할을 적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분할 두 번째 시간.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1.618의 황금 직사각형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요거를 좀 면적으로 한번 나눠봤더니요. 오른쪽에 있는 큰 정사각형을 1.618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또 1로 나누면 이렇게 면적이 되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요 1대 1인 정사각형을 1.618로 가정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각형이 또 1이고, 그 사각형을 1.618로 했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1이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사각형이 모아져서 요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나산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각형은 꼭지점이 총 4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개를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수렴하는 점이 4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 D 요 점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가로선 2개, 가나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선 2개, 다라 요 수직선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사진을 촬영하면 황금분할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나선형으로 펼쳐졌던 그 곡선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소라 껍데기가 있습니다. 소라 껍데기가 나올 때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황금분할에 거의 비슷하게 1대 1.618의 비율로 요 아까 요 나산형의 요런 곡률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고, 오른쪽을 보면 또 해바라기 C가 있는데 가운데서 C가 나오는 규칙들이 거의 1대 1.618의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찾아보다 보면요. 황금분할을 이용해서 3등 분할법이라고 해서 여러 영상이나 텍스트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요거는 3등 분할법이고요. 오른쪽은 황금분할에 해당하는 어떤 꼭지점의 위치죠. 이 두 개의 꼭지점이 혹시 같나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같지가 않고 황금분할의 ABCD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3등 분할 4개의 꼭지점보다 훨씬 양옆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꼭지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금분할의 꼭지점과는 위치가 매우 달라요. 그리고 좀 참고해 볼 게 피사체 크기에 따라 이 ABCD의 선의 위치도 조금씩 좌우로 위아래로 변경이 된다는 거 요것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선을 놓고 찍는다는 건 수평 수직을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놓는 거지, 저 꼭지점을 생각해서 찍으시면 좀 황금분할에 맞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그래서 3등 분할법은 전혀 아니고요. 요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 이 황금분할의 ABCD와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가나 다라의 선을 이용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위치를 선정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분할 보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위치에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 매체에서 특히 뭐 사진도 굉장히 많지만 영상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의식의 차원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 요 과정을 하려고 또 이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1대 1.618의 완벽한 비율은요.
이렇게 명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암은 언제 사용하죠?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가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로 줘야지 내 인상도 조금 뭐 불안하지 않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이렇게 명암을 굉장히 얍실하게 조그맣게 날렵하게 파가지고 한 장당 거의 뭐 2,000원짜리로 럭셔리하게 좀 파가지고 바로 사장님들한테 이제 영업을 뛰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 명암이 너무 얇아서 이거 어디 꽂아야 될지 모르겠어 박 실장.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예, 사장님, 이게 얇으니까 쓰시기 좋으라고 만든 거예요. 하고 그 명함을 모두 폐기했던 기억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문화를 제가 공부하고 봤더니만, 아, 이런 또 원리가 있구나라고 새삼 또, 생각이 났던 기억이 또 나네요. 자, 다음에 얘는요, 여러분 증명사진 굉장히 많이 찍어보셨죠? 증명사진에서 완벽한 황금분할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봅니다. 자, A, B, C, D가 있고 가운데는 저는 O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인물을 놓을 때 어떻게 놓느냐? 자, 이렇게 두 파리를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에 반드시 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의 위치에 첫 번째 눈높이를 반드시 놔야지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인물 사진에서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위에 보면은 조그만 공간이 있죠. 요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헤드룸. 요 헤드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헤드룸이 없이 촬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해 보인다. 우리 눈은 답답하게 볼 수가 없지만 사진은 사각형의 매체를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하게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눈과 사진은 매우 다르다. 요거를 잘 인식해야지 내가 눈으로 본 사진을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답답하게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눈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답답하게 보이고 싶은 사진을 찍고 싶으면 닫아서 찍어서 주면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증명사진에 보면 황금문화의 원리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진을 찍을 때 눈높이가 어디 있죠? 가운데 있는 O에 놓고 대부분 많이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헤드룸이 굉장히 높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미지가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바닷가에서 지평선을 찍을 때 여러분은 지평선을 어디다 놓고 찍나요? 자, 이제 황금문화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안정적인 구도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지만 이렇게 자, 황금문화의 라인을 생각해서 저 라인 밑에 있는 지평선을 저 밑에다 놓으면 왼쪽의 사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진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금분할을 이용한 사진 기법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는 어디다가 놔야지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찍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황금문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A, B, C, D 이 타점에 놓으면 다른 사진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적용된 사진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나 다 라죠. 라의 위치에 이렇게 놓고 찍으면 그냥 왼쪽에 막 찍은 사진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도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황금분할의 원리로 사진을 찍으면 제 생각엔 그럽니다. 최소 not bad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not bad에서 very good까지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물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되게 많이 찍는 사진이죠. 가운데에 인물을 놓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황금분할에 맞춰서 사진을 찍었더니 훨씬 더 안정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황금분할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거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황금분할 라인이 피사체의
를 담는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TV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황금 분할의 원리를 이용해서 좌우 위아래 수평수직을 반듯하게 잘 맞춰서 A, B, C, D 포인트 지점 중에 한 군데에 놓고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안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황금 분할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물이나 여러 풍경 사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 매체에서 황금 분할을 무진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시선 방향,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시선이 있다면, 진행 방향이 있다면 진행 방향을 어느 위치에 놓고 찍어야 어떤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답답한 느낌이 드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